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본인이 경쟁력만 있다면. 근데 본인이 경쟁력이 있어야 될 텐데. 자, 이 학생은 우리 어디까지 했었을까요? 유형 12까지. 유형 12를 할 차례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을 할 차례. 아, 13을 할 차례예요. 그러면 자, 공부를 해오셨을 건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813번. 813번요. 자, 813번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뭐라고 적용되어 있냐면 루트 x 빼기 2가 있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 k a 교집합 b다라고 하는 것이 공집합이 되지 마시오. 공집합이 되지 말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그러니까 한 점 이상에서 만나시오 이 말의 뜻이 되겠지. 그러면 먼저 이 말의 뜻은 루트 x라는 그림을 x축으로 2만큼 뭐 했다? 평행이동을 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 이게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2인데 우리가 당연히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를 지날 때가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6이 돼야지만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바로 기울기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 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야.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자,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지만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한 점에서 우리가 만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바로 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6이 아니라 여기서는 플러스 6이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6이 돼야 되니까. 자, 다음에 또 혹시 안 됐던 거예요? 뭐 직선과 이차관계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는 풀어봤지? 네. 자, 이 문제는 풀어보셨나요? 자, 이거 먼저 설명을 좀 잠깐 좀 해줄게. 봐봐. 우리가 어떤 그림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사실 원래 배워야 돼요. fx의 전체 절대치가 되어 있는 그림. 두 번째 y는 f의 x에만 절대치가 되어 있는 그림. 세 번째 y의 절대치는 fx의 그림. 혹시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 네 번째 y의 절대치는 f의 절대치 x. 학교에서 배웠냐고요? 아니요. 이게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온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도 출제가 됐고 이게 이제 보통 학교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은 부교재 뭐 너희 학교 오면 뭐 풍산자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래 y는 fx라는 그림이 원래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쉽게 말하면 여기가 얼마? 3일 때 거기에 배분가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x에다 3을 갖다 대봤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됐어. 거기에 절대값을 취하니까 뭐가 되겠어? y는 1이 되겠지. 그 말의 뜻은 바로 뭐한다? x축보다 아래쪽 부분은 뭐하라? 접어 올려라 이런 말의 뜻이야.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된다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번에 수능 시험에도 아마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저는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놨어요. 내가 예상 2025학년도 수능 문제 이거 예상을 해놨는데 거기에 저도 절대값을 지금 그러니까 이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y는 fx라는 그림이 원래 그림을 그렸던 이런 그림이었다고 가정을 해봐봐. 그러면 x의 절대치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x는 뭘 말하지?
x가 뭘 말하지? 뭐 정의요, 자료일과, 별량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그 주어진 값. 그런데 그 x가 1, 2, 3, 4 자, x가 이렇게 1, 2, 3, 4, 5, 6, 7 이런 값이 주어졌으면 절대값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 1, 2, 3, 4, 5, 6, 7이 다 양수기 때문에 양수의 절대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런데 이 별량이 혹은 정역이 자료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음수의 절대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의 절대치는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러니까 1에다 F라는 변화를 쳐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X가 마이너스 2면 뭐가 돼? 절대치를 취하니까 2가 되겠지. 2에다 F라는 변화를 취하면 뭐가 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 말의 뜻은 이렇게 정역이 나 음수였을 때 거기에 어떤 나 x에다 절대치를 취해주면 1, 2, 3, 4, 5, 6, 7에 거기에 병되는 y값하고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자 다시 한번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x가 양수였을 때 y는 fx의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x가 음수였을 때 정역이 음수였을 때 별량이 음수였을 때는 어떤 그림을 그려라? 이 그림을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말과 이 말은 아직 잘 모르셔도 괜찮아. 어차피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잘 모르셔도 괜찮아. 하지만 이번 시험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야기를 예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더하기 5. 자 이것의 그림은 이 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식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이게 어떤 거야?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절대치의 제곱이든 x의 제곱이든 이건 똑같으니까 x에만 지금 절대치가 돼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자, 이것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첫째, 뭐라고? x가 양수였을 때,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왜? x가 양수니까 나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는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해주면 돼?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주면 되겠지. 따라서 꼭점의 좌표는 2,1이 된단 말이야. 2,1. 그 다음에 y의 절편은 5가 되니까 이게 5라고 치자.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로운 그림이라. 양수였을 때. 이해됐어? 그러면 x가 둘째, x가 음수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음수였을 때. 그러면 절대값이 뭐한다? 밖에 없어지는 대신에 밖으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차고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 4x 더하기 5 이렇게 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뭐가 돼? 1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고 뭐한다? 바로 y의 절편도 5가 되니까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돼. 왼쪽으로. 어떤 그림이 돼?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바로 이 말을 하니까 양수였을 때의 그림만 그린 다음 뭐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 이런 그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얘네들이 시험 문제, 출제한 문제, 이 문제죠. 이게 이제 전체 절대치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y는 루트, 자, 그게 x 플러스 2의 절대치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좀 되어 있어요? x 더하기 k라고 되어 있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래? 두 개의 점에서 만나라라고 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기 위한 k의 값을 구해보시오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자, 저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봐 볼게요. 자,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내용물이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따라서 뭐한다? x 플러스 2가 먼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는 어떤 그림이 되겠니? y는 루트 x 플러스 2라는 그림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루트 x는 이런 그림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니까 이런 그림이 됐겠지. 이해됐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루트 2. 그 다음에 둘째 뭐라고? x 더하기 2가 뭐였을 때? 음수였을 때, 즉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어떤 그림? y는 루트 마이너스 x 빼기 2라는 그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이런 그림인데 이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시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 되지. 이런 그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이런 그림이 된다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지금 미지수지? y좌표인 미지수지? 기울기가 이미 주어졌단 말이야. 그 1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마이너스 2를 지나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어? 플러스 2가 되겠지. 아, 기울기가 1이니까 이놈아. 네. 마이너스 2니까 이제 플러스 2가 돼야 x의 증가하는 거랑 y의 증가는 이게 기울기니까 당연히 2가 돼야지만이 뭐가 돼? 기울기가 1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하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일단 K는 뭐가 돼? 일단 2가 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K가 더 작아져봤자 이제 한 개의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어디가 돼야 될 거냐면은 그래 이렇게 접해주면 접한 거 하나 여기 만난 거 하나. 그러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의 뜻은 바로 이 그림과 바로 이 직선이 뭐한다? 접한다 이런 소리지. 따라서 y는 뭐가 돼? x 플러스 k라는 놈과 둘 중에 어떤 놈이었지? 위에 거였지 위에 거. 그러니까 루트 얼마가 돼? x 플러스 2라는 놈이 뭐하더라고? 접한다 이런 소리야. 수학에서 접한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지? 판별식이 0이다. 근이 한 개다. 중근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제곱을 해줘.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kx 더하기 얼마 돼? k의 제곱은 x 더하기 2가 되겠지? 이쪽으로 이동해 줄게요.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2k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얼마? k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된다. 따라서 b의 제곱 얼마? 4k 제곱 마이너스 얼마?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k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시오 이런 소리 됐지. 그래서 4k 제곱 서로 없어지겠네. 그럼 마이너스 4k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8이 되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9. 따라서 가는 k의 값은 뭐가 되면 돼요? 4분의 9라는 값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뭐 더하라. 이게 지금 답이 뭐 두 개를 구하라.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줘 버렸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문제가 어디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한 거지? 바로 이것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학교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 문제를 너가 한번 풀어봐봐. 이 학교는 거의 막 센에서 거의 다 출제를 다 했습니다. 아니 학교 시험은 센에서 출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뭐 이제 구해주면 이제 뭐 알겠습니다. 여기가 2일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건 누가 지금 미지수지? 기울기가 미지수지? 그러면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0, 0. 원점을 지나는 거구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지난다라는 말은 기울기로 K로 묶어줘. 그러니까 여기에 뭐 K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K로 묶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K 앞에 이 개수가 0이 되게 하는 1,0를 항상 지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미지수였을 때는 이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K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마이너스 K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1,0 뭐 여기를 반드시 지나는 그런 어떤 놈이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1,0를 지나는 꼴이 될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원점을 지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3개의 점. 3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기울기가 더 작으면 즉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 둘, 바로 이렇게 3개 이렇게 만날 거란 말이지. 따라서 0보다는 뭐하고 클 것이고 기울기가 크면 언젠가는 가서 이렇게 만나니까 3개의 점에서 만나고 이 접한 것보다 뭐하면 작으면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 0보다는 크고 접한 것보다는 작으라는 뜻이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니까 뭐가 되겠어? x 빼기 2겠지. 뭐라고? 루트 x 빼기 2라는 놈과 kx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따라서 뭐가 됩니까? k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x 빼기 2니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8이지 b의 제곱 얼마나 돼? 1 마이너스 8 k의 제곱이 0 k의 제곱은 얼마나 돼? 8분의 1 따라 k의 값은 뭐가 돼? 2루트 2분의 1 양수일 테니까 음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4분의 뭐가 돼? 루트 2 뭐다? 4분의 뭐가 된다? 루트 2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학교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다고. 항상 우리가 직선을 바라볼 때는 뭐가 미지수인가를 생각해보라고. 여기서 K는 바로 뭐가 돼? 기울기가 미지수인 거지.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는 이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수학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이것은 지금 뭐가 미지수야? Y의 절편이 미지수야. Y 절편이. 그렇지? Y 절편이 미지수면 먼저 지정을 해버려.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바로 이 점을 지정해서 지나는 것을 이야기하면 된다고.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가 만약에 3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를 지나고 6이 되는 2분의 6이 돼야 기울기가 3이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그렇게 기울기가 그러니까 Y절편이 미지수일 때는 바로 이 지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처럼 뭐가 미지수인 경우는 기울기가 미지수일 경우는 그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 이건 못 풀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는 지금 수학을 왜 배운다라고 생각해? 뭐 현실적인 이유는 뭐 대학 가기 위해서 배운 거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야. 사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찾아가는 것은 뭐 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내 머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야. 훈련. 이게 훈련을 해야지만 이게 회전이 더 잘 된다는 그런 개념인 거야. 이 수학이.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들이 한국에서의 시험은 또 그게 아니죠. 뭡니까? 알긴 아는데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가 이거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똑같이 나도 설명을 해. 다른 선생님도 아마 비슷하게 설명을 하겠지. 물론 뭐 누가 더 세련되게 설명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어떤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수학에서 이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는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 풀 때는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내가 알고는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받아들이는 학습자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나는 2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시뮬레이션을 모습을 그려보고 아 내가 풀 수 있겠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유능한 강사 밑에서 배우면은 훨씬 더 수학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들어갔고 이것도 들어갔고 이것도 들어갔어. 다 풀만 하거든. 그러니까 막상 달려드는데 이게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쫙 가버려. 이제 끝난 정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풀 수 있는 건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몰랐을 때는 어쩐 줄 알아? 자기가 아는 만 풀고 모르고 그냥 냅두면 돼. 근데 유능한 강사한테 밑에 배우고 어쩐 줄 알아? 이것도 들어봤고 이것도 들어봤고 다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쫙 흘러.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뭔 말 하는지 지금 말 이해돼? 그러니까 그걸 뭐 해야 돼? 기계적으로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수능에서 어떤 유형이 나올지 그래 진짜 한 20년 정도 이 수학밥을 먹은 사람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르쳐주면 학습자는 뭘 해야 돼? 그거하고 유사한 문제를 100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게 시험을 보러 뭐 배짱도 타다는.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런 문제를 한 100문제 정도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이건 이런 거구나 본인이 깨달은 것이지 그걸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험 문제도 뭐가 나올지 다 알아 사실은. 그러면 그것을 뭐 하려냐면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을 뭐 해야 돼? 내가 2분 안에 풀 수 있을 정도로 뭘 해야 돼? 이걸 시뮬레이션 연습 계속 해놔야 돼. 그래야 딱 나오면 내 답이네. 얼른 와. 그래 바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봐봐. 선생님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학교 내신 23문제 중에서 내가 아는 거 먼저 풀라고. 애매모호하고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풀지 말고. 그럼 아는 거 한 15문제 풀겠지 설마. 그래 15문제 못 푼다는 거야? 설마 15문제 풀겠지. 그러면 이제 한 8문제 남을 건데 이 8문제 중에서 자기가 덤벼볼 만한 걸 푸세요. 그러면 한 4문제 정도는 긴장인가 어떻게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이것만 풀어도 80점이에요. 나머지는 뭐 하는데 제일 번호가 안 나고 다 번호로 일렬로 찍으면 다 맞아요. 웬만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너는 뭐 수능에서 막 만점 받은 사람들이 본인이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한두 문제 모르는 것을 제일 그거 적게라고 찍은 거야, 그건.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보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가 필요해?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이. 그러지 않으면 맨몸에 헤딩하면 맨날 당합니다. 그럼 맨날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략을 짜는 거예요. 내가 시험 볼 때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될까? 전략을 짜야 돼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나는 이 문제 유형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짜봐야 돼요. 내가 이걸 2분 안에 지금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본인이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거라고 했냐면 유형 12번에 그 역함수 문제도 제가 시험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거의 한 50% 정도로 역함수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유형 13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긴 한데, 자, 역함수 문제를 한번 시켜볼까요? 자, 834번, 835번, 자, 834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교육청 문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뭐 안 되면 내가 해줍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자, 이건 2차식이고 얘는 뭐가 돼? 무리함수지. 2차 함수는 무리함수. 수학에서 2차 함수와 무리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누가 될 것 같아? 유리함수가 돼요.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누가 되냐? 얘는 1차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 무리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역함수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식이 두 개가 딱 주어져 있으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라고? 2차 식하고 뭐가 주어져 있으면, 무리함수가 주어지면 뭘 의심해보라고? 역함수를 의심해보라고. 왜 그러냐면 서로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우리가 역함수인지 먼저 확인 한번 해봐 볼게요. 자, 이거 xy 자리 바꿔주니까 뭐가 되겠어? x는 뭐가 돼? 5분의 1 뭐가 돼? y의 제곱 더하기 5분의 1 k 5로 곱하기 할게 5x k 이쪽으로 이동할게 마이너스 얼마? k는 뭐가 되겠니? 뭐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y는 루트 이거 되네.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것을 이해했어. 역함수 관계라는 걸 내가 이해를 한 거야. 그리고 이 말의 뜻은 5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5분의 k 그 다음에 x는 뭐 하라 그랬니? x는 0보다 크거나 어떤 쪽에서만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려주면 뭐 이런 그림이 되겠지. 뭐 이거 2차함수의 그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역함수라는 말의 뜻은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의 함수이므로 당연히 이 무리함수는 뻔한 그림이 이렇게 돼 있겠지. 그래야 이렇게 뭐 한다는 소리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내가 이거하고 이거 서로 갖다 놓고 문제를 풀면 너무 이 값이 서로 갖다 문제 풀면 제곱을 해주면 4승이 나와요. 이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앞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함수와 y는 fx가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하고 이것을 서로 갖다 놓고 문제 풀면 너무 복잡하니까 바로 이 식과 어떤 식 y는 x다라는 이 직선이 만나는 이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따라서 얘를 뭐한다? x는 5분의 1 뭐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5분의 1 k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를 곱하기 해주니까 5x는 뭐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k 뭐 이거 이쪽으로도 이동할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5x는 k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뭐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기니까 뭐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하라라고 가르치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야? 0과 5잖아. 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빨리 머릿속에 생각해 보라고. 0과 5라고. x의 조합의 개수가 무슨 수니? 음수.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그래서 는 만나는 점이 뭐라고? 0과 5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0과 5라고. 그런데 어디에서만 좀 따진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만 따지니까 그림이 여기 그림에서만 이 그림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이 그림하고 k, y는 k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겠지.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여기가 무엇일 것인데 2.5, 2분의 5일 건데 2분의 5의 경우는 y의 끝보다 k가 어쩌면 돼? 작으면 돼. 0보다 뭐 하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뭔 말 하는지 지금 이해돼? 아니 이게 y는 k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그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k다라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하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건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지금 뭐냐? 대칭축이 뭐냐고. 대칭축이 이거 대칭축이 뭐 2분의 5가 대칭축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2분의 5의 병동 y값이 제일 큰 값일 거 아니야? 아닌가? 그러니까 k는 이것보다 더 뭐하고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2분의 5를 여기다가 대입해줘. 대입이니까 마이너스 4는 뭐가 돼? 25. 그 다음에 2분의 5를 갖다 하면 2분의 25. 맞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돼? 4분의 25가 되겠지. 그러니까 K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하고. 뭐 한다? 4분의 25보다. 그러니까 4, 6, 24. 그러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 6까지. 왜냐하면 이게 6보다 좀 값이 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뭐가 돼? 7개가 바로 다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빨리 한번 확인하고 머릿속에 한번 확인하고 본인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 혜리 학원에 오면 맨날 충격의 연속이냐? 아? 저 새끼는 내가 보지도 못한 신기술을 맨날 막 감춰주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갇혀있지 마라라는 소리야.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걸 다 총동원하란 말이야. 머리를. 그래야 이게 얘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도 편협적이게 지역적인 걸 보고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라는 말 뜻입니다. 다 됐으면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자, 이거 봐볼게요. 자, 이놈과 이놈, 무리함수와 이차함수, 역함수를 의심해보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과 이것은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죠. 그렇죠? 뒤에 보면 역함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루트 3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얼마? 3분의 4. 그러니까 y는 뭐가 돼? 루트 3x니까 루트 x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이런 그림은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이동하라 했으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한다? 뭐 이게 이제 역함수니까 y는 x다라는 이런 어떤 직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바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어떤 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어떤 마이너스 x다라는 이런 직선을 그었대요.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교재에 나와 있니? 3분의 5,3.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3,3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해주면 돼? 아니 이 직선과 y는 x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x 제곱해주니까 얼마가 돼? x의 제곱은 3x 더하기 얼마?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3x 빼기 4는 0, 1, 4 여기에 마이너스 아하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더라? 4,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뭘 좀 구하라 그랬어? 삼각형 면적을 구하라 그랬어. 면적 어떻게 구하니? 사선의 법칙을 통해서 구하는 거지. 뭐가 돼? 3분의 5,3 뭐가 돼? 3,3분의 5 그 다음에 4,4 처음 쓴 걸 한 번 더 쓰는 거지 그치? 3분의 5,3 그런 다음에 면적 S는 2분의 1에 절대값 한쪽은 플러스를 해주면 다른 쪽은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사선의 법칙이야. 이렇게 계산해줘. 뭐가 돼? 9분의 25, 3, 4, 12, 3, 4, 12 그러면 이제 이쪽은 플러스 했으면 한쪽은 마이너스를 해주면 된다니까 이게 사선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뭘 빼달라고? 3, 3은 9, 3분의 20 그 다음 뭐가 돼? 3분의 역시 20 이걸 빼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 이거 계산해주니까 여기 뭐가 되니? 3이 되고 15가 되겠네. 일단 숫자는 이 숫자는 뭐가 돼? 15 9분의 25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9분의 얘는 뭐가 돼? 9분의 분자분의 똑같이 3을 곱하기 해줘야 돼. 60 9분의 120이 되겠지. 9분의 얘가 뭐라고? 60 맞지? 그러니까 9분의 120 9분의 120에서 9분의 25를 빼줘. 9분의 95인가? 나 다음pe기 잘못해. 이거 틀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뭐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러면 9분의 얼마가 되냐 이 말이야. 15는 9분의 얼마가 되니? 9를 곱하기 해줘. 9, 45, 135가 되니? 9, 45니까 9, 1은 135겠지.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니까 얼마가 돼? 9분의 얼마? 45. 그러면 뭐가 되니? 9, 45. 맞니? 40 아니에요? 40이니? 그러네. 40 빼주니까 40.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니까 9분의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기 하니까 뭐가 돼? 정답은 9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9분의 20 있네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사선의 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뭘 알았을 때? 세 개의 점을 알았을 때 이미 세 개의 점을 알면 항상 사선의 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은 점과 좌표에서 이미 배웠어야 돼요. 너가. 근데 고3 때까지 이걸 써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 이해가 되면 831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쪽은 플러스하면 한쪽은 마이너스라니까 이쪽을 내가 플러스 해주면 이쪽은 마이너스 해주면 돼. 이쪽을 마이너스 해줬으면 이쪽은 플러스 하면 돼요. 숫자 자리 위치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숫자 자리 위치를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처음에 쓴 걸 한 번 더 쓰면 돼요. 처음에 쓴 걸 한 번 더 쓰면 돼요. 근데 사각형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 사각형은 한쪽 방향으로 써줘야 돼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가든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든가 이 방향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든 뭐 어떻게 가든 상관없잖아요. 삼각형이고. 그래서 이 자리 위치는 전혀 상관없어요. 뭘 먼저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 자, 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이 뭐가 돼요? 루트 3으로 묶어져요. x 빼기 y는 루트 3x라는 그림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라 이런 소리예요. 지금 할 때는 잘 따라하죠. 혼자 문제를 풀 때는 또 이게 뭐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3x는 이런 놈이고 x축으로 1만큼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가 1,0 이게 A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4,3 뭐 이 점의 좌표가 좀 4,3 모양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4 거기에 Y의 값을 따져봤더니 여기는 뭐가 되더라? 3이라는 점이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3분을 그어주고 P라는 놈이 어디에 있었을 때 이 면적은 최대가 될 것인가 이런 소리야. 그러면 이 두 점을 그어줬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면 되겠니? 이 점하고 평행하면서 바로 뭐한다? 이 곡선에 접하는 바로 이 점에 뭐가 있으면 돼? P가 있으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 이 기울기가 뭐냐 이 말이야. 여기는 1,0에서 4,0가 됐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기울기란 말이지. 따라서 뭐가 돼? 3분의 3. 이것의 기울기는 1이 되는구나.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뭐가 돼? x 더하기 k였을 것이다. 이런 소리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더하기 k라는 놈과 이 놈이 뭐하더라? 접하는 점이더라. 이런 소리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럼 어쩌든 여기에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접한다 놓고 우리가 이제 접점을 잡아주면 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어떻게 보냐? 이 점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서 안 되나? K로 구해줘야 될 거 없네, 그렇지? 아무래도. 그러면 여기 서로 접한다 한번 나가볼까? 제곱하고 제곱해볼게. 얼마나 되니? 3x에 뭐가 돼? 3x 빼기 3은 x의 제곱 얼마나 되겠어? 플러스 2kx 더하기 k의 제곱. 맞아? 이쪽으로 이동해줄게. x의 제곱 더하기 얼마나 되니? 2k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얼마? k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접한다. b의 제곱 얼마나 되지? 4k의 제곱 4k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k 플러스 3, 3은 9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k의 제곱 더하기 얼마? 3이 0이 되시오 이런 소리야. 4k 제곱 없어지겠네. 12k는 자 이거 계산해 주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렇지?
이 점을 잡으면 그냥 임의대로 잡아줄게. 이 K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자, K의 값 얼마로 잡아주면 돼? A 칸마. 아니면 뭐 여기 좌표를 X 좌표를 뭐라고 잡으면 돼? T 칸마. T 칸마. 뭐가 돼? T 칸마. 뭐가 돼? T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1 제로. 그 다음에 얼마? 4 제로. T 칸마. 뭐가 돼? T 빼기 4분의 1. 면적 배워보자. 2분의 1에 절대치. 이렇게. 여기 뭐가 돼? 4T 빼기 1.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 T 빼기 4분의 1. 이건 0, 뭐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뭐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죠. 4t 계산하니까 뭐가 돼? 4t 빼기 1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계산하면 뭐가 돼? 1 이거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네. t가 없어지네. 미쳐버리겠네. 자, 면적을 어쩌나 2분의 1에 뭐가 되냐면 3t 얼마? 마이너스 4분의 얼마가 되겠니? 3t 마이너스 4분의 이게 4분의 3인가요? 4분의 3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천상 뭐 t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천상 t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복잡해? 문제가? 여기서 뭔가 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뭐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직선과 바로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을 실제로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뭔가 이해됐죠? 아니면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3루트 2. 이 거리가 얼마라고? 이 거리가 얼마라고? 3루트 2. 그러니까 이 점을 구하려면 어차피 연립에서 먼저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가 3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 한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거 알잖아요. 그걸 구해서 뭐한다? 면적을 우리가 구해줘도 되겠죠. 정 안 되면. 뭐한다? 3루트 2. 한 점에서부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지? y는 x 마이너스 2. 이 직선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직선하고 뭐 이게 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암산 한번 해볼까? 여기 만나는 이 점이 뭐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근데 아까 이 새끼가 만나는 이 점은 뭐였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이거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이것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2의 이거 빼기 이거 얘 절대치. 여기에서 여기를 빼? 그럼 뭐가 되니? 4분의 3이지 그치? 뭐가 돼? 4분의 3.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거리 4분의 3 맞죠? 네. 그럼 이게 답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 계산해주니까 얼마가 돼? 4 루트 2분의 6 3인가요? 3. 여기다 분자하면 똑같이 2분의 1을 곱하겠죠. 2분의 1. 그러니까 8 루트 2가 되보니까 얼마? 16에 3 루트 2. 이게 바로 답이겠죠. 16분의 3 루트 2. 면적 한번 답정 한번 봐보세요. 16분의 3 루트 2. 잠시만.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가 지금 얼마지? 3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얘야 얘. 어떤 거냐면 얘야. 정신없네. 얘라고 얘. 얘니까 뭐가 돼? 4 루트 2분의 얼마? 3 이렇게 됐지. 없어지고 8분의 9가 나게 되는 거야. 이해돼?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좀 구한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구하거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얼마? c 프라임이 0이라는 두 직선,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어떻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너 공부를 안 하냐 이씨. 아니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처음 봤어. 아니 C 빼기 C 프라임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야.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라고. 그거에 절대치니까 4분의 3이 된 거고. 이게 공식이란 말이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거리 구하니까 이게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루트 2였고 2분의 1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배운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학원에 가면 저 새끼 지가 잘난 척만 맨날 해. 아우 짜증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오늘은 유형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유형 13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 자, 정혁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뭘 구하라고? F 서클 G 서클 F의 인버스 서클 F의 3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뭐가 돼?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F가 돼 있고 여기 또 F가 돼 있어요. 수학에서는 결합적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모든 결합법칙이 언제나 성립한다. 그래서 이 가로 없어도 괜찮아요. 결합법칙은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뭐가 돼?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G 인버스 F3을 구하라 이 말의 뜻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F3이 얼마냐? 3 갖다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2분의 4가 되겠지. 그러니까 2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G 인버스 2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값을 모르니까 K라고 나와줘. 나 누구의 값만 구하면 돼? K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은 똑같이 G라는 변화를 취하는 거지. 왜 G라는 변화를 취한다고? 얘 없어지려고. 그러니까 뭐가 돼? GK가 2가 되게 하는 그런 K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K다라는 말은 뭐가 되니? 루트 3K 빼기 2는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제곱을 해주면 3K 빼기 2는 4가 되고 K는 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다 이해가 됐으면 824번 문제를 해보십시오. 뭐야? 이거 혼자서 풀어왔어? 모르고 풀어. 그래서 풀어졌어 어쩌든 간에. 824번 문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나는요 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전 공부를 안 해오잖아요. 막 화가 막 나요. 도대체 쟤는 왜 저기 앉아있는 거야? 물론 나한테 돈을 갖다 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은 수업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구만 저 새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야 수업을 다음 시간에 하자. 그래 아니 고3 애들은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 너가 고3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것 뿐이지. 고3은 왜 그러냐면 고3은 공부를 안 해보면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막 옵니다.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쟤 대학을 간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저 인생을 졌다고 살아?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 아무튼 네 공부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네요. 루트 얼마 돼요? x 더하기 2 마이너스 1. 자, gx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겠냐? x 더하기 2분의 뭐가 돼? 3x 플러스 얼마? 5. 이랬을 때 뭘 증거하시오? g 서클 f 이것에 뭘 구하라? 치역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치역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니? G, 가로 fx 이 값을 구하라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fx는 4.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원래는 루트 x는 이런 그림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했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어. y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다고?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뭐 이렇게 되다 아니면 이렇게 되다 뭐 이렇게 될 일은 없을 거고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자 어쩌나 이렇게 된다고 이 그림이다. 그러면 이 그림은 뭐보다 커? 미쳐버리겠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이 놈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 g라는 변화를 취하라 이런 말의 뜻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이거 3배니까 3배 뭐가 돼? x 더하기 2분의 3x 플러스 얼마? 6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원래 그림은 어떤 그림? 이런 그림이야. 그런데 그걸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동을 했다 이런 소리야. 이런 어떤 놈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이쪽하고 뭐 0 대입해 볼까요? 0 대입하면 플러스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이쪽하고 이쪽. 그런데 이 fx가 뭐라고? 마이너스 1보다 어쩌고 그래요? 큰 쪽. 이 정역이 마이너스 1보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의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 뭐냐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이거지. 그 안에서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지. 큰 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또 안 들어가겠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들어가지. 같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뭐 마이너스 1만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얼마니? 대답해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2가 되니 2?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한다? gx는 자, 이거의 값은 뭐 땡땡 뭐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아? 3보다는 작겠지. 이게 있잖아. 정문선 3을 넘어서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지. 이해돼? 이게 누구라고? g fx가 이렇다 이런 소리야. 근데 치역을 구하라는 거. 치역이 누구야? 치역이 얘라고. 이 치역은 뭐니? 이것의 결과가 뭐냐 이 말이야. 결과가. y의 값은 어떻게 되냐? 이게 치역이야. 그러니까 y의 값은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되더라. 뭐한다? 2보다 큰 거고 3보다 작은 이런 놈이 되더라. 그게 바로 치역입니다. 치역은 누구의 값을 말해? 그것의 결과의 값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치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열심히 빨리빨리 끝내고 나서 뭘 해야 되냐?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집에서 문제를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 뭐 시험지도 다 보여주잖아요. 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한 문제를 내가 2분 안에 풀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보잖아요. 이건 이 유형, 이건 이 유형, 이게 머릿속에 딱딱딱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형을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유형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지를 보면 이건 이 유형, 이게 바로 안 나오잖아요. 문제 푸는데 시간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한 문제 푸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뒤쪽에 가면 이제 알아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볼 때는 내가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이건 어떤 유형 이게 바로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뒤로 미뤄야 돼요. 그럼 문제 유형이 떠오르면 바로 하는 문제를 풀고 다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생각 좀 해보는 거지.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것이지 뭐 알듯 말듯 조금 풀잖아요. 금방 시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는 지가 아는 문제도 못 풀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건 전략 미스죠. 그렇게 시험 보면 안 되거든. 그건 깨지는 거예요. 깨져. 그 가르치는 강사 욕먹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강사는 죽은 듯이 가르쳤는데 시험 점수를
막 한 4등급 봐도 보세요. 막 어떤 생각이 드나? 내가 뭐하러 저렇게 가르쳤을까? 내지는 쟤는 지 인생을 저렇게 사는 거야? 진지함이 없구만. 아니 뭔가 이 한국 사회 우리 세대가 왜 무서운지 잘 모르는구나. 우리 세대는요. 우리나라가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난 나라예요. 폐허의 나라. 나는 60년생이니까 60년도 삶이니까 이제 거기를 좀 벗어났겠지.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가 어땠을 거라는 예상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쌀밥을 나는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남이 다 이제 쌀밥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남이 이제 다 수수거지 다 끝냈잖아요. 농사 다 끝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올해 IMF에 36,000불이랍니다. 일본 32,000불이에요.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불과 이거 몇 년 만이야. 60년 만에 나라가 전 세계를 우리나라 일본에 뒤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뒤지는 거 있죠. 뭐 AV나 이사 그 다음에 뭐죠? 그림 그리는 거, 만화나 이 정도 뒤지지. 뭐 조선소, 그 다음에 뭐 비행기, 모든 전자, 모든 일본에 뒤진 게 다 하나도 없어. 우리가 지금 현 세대는. 근데 우리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소니 막 이런 맨날 소니 한번 가지는 게 꿈. 지금 누가 소니를 가져요? 개똥것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다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상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닥에서부터 선진국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XX 놈들이 윤석열 찍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 또란 새끼들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발등을 찍고 있는 거예요, 쟤. 아니 그렇게 생각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 또라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들은 개또라이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20대, 30대 초반애들은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주화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산업화도 진척이 됐죠. 이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금 전 세계 K-팝으로 좀 난리잖아요. K-팝, K-드라마, K-푸드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데 이걸 처음 개방했을 때 어땠을까? 누가 개방했겠어요? 김대중이가 개방을 했어요. 일본하고 문화 개방하자. 미국 헐리우드 영화 가져와라. 개방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실력이 안 되니까 깨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방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대중은 개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유예 기간을 주긴 했죠. 한 2년간.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서울 바닥에 길거리에 영화인들 다 들어눕고 저기 어딥니까? 대구, 경상도, 대구하고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개방했어요.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효자 산업입니다. 효자 산업. 1년에 한 10조, 20조씩 가까이 법니다. 이걸로. 떼돈을 벌어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IT 강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뭐 쓰는지 아세요? 구글, 애플, 검색할 때 다 그런 거 쓴단 말이죠. 우리나라 네이버 쓰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 자국 걸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IT 산업이라고 하는 게 김대중이가 다 이게 선제적으로 이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20년간 우리나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잘 모르죠. 젊은 애들은. 무슨 개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무슨 얘네들 민주화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가만히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공부를 하고 사는 건지 정신은 제대로 박힌 건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분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베가 좋은지 알아요? 미친 거 아니야 저 새끼들.
일배가 그렇게 좋아? 아이고, 한심한 놈들. 그러니까 뭐 강사도 일비지다잖아요. 그 또라이입니다, 완전히. 어이구, 저런 한심한 놈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는 사는지. 예, 갑자기 막 열올랐어요. 엉터서가지고.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바로 자,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워줘야 될 건 이제 마지막인데, 기말고사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바로 경우의 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이 일의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순열과 조합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순열을 쓰고 어쩔 때는 조합을 쓰라 이런 소리야. 그런데 이 경우의 수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합의 법칙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 합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합의 법칙은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해요.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문장에서 뭐뭐 또는 이라는 이런 말이 있었을 때는 합의 법칙을 써요. 자, 무슨 말인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여기가 지금 학원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자, 여기를 가는데 뭐냐? 뭐 버스 노선 2노선, 그 다음에 지하철 2개의 노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1번 버스를 타면은 1번 지하철 노선을 탈 수도 없고 2번 버스를 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이럴 때는 이 경우를 더해라 이런 소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거나 또는 지하철을 타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그럼 전철 2가지, 버스 2가지. 그러니까 2개로 더하면 4가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말이 있었을 때는 그 경우를 더하라, 합하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곱의 법칙은 어쩔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봐봐라. 내가 이거를 주사위 한 개하고 동전 하나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이 말이야.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동전의 앞면과 뒷면 2가지.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하기 하라.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온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수학에서. 연속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합해야지만이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연속해서 일어난다. 자, 이 말을 내가 나한테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 자, 내가 학원에서 집을 가는데 이게 중간에 술집이 있어요. 내가 술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원에서 술집으로 가는 경우가 4가지가 있고 술집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물어보면 나는 학원에서 술집으로 가고 술집에서 집으로 가야 사건이 끝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내가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게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연속해서 사건을 해야지만이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수학에서는 연속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럴 때는 뭐가 되더라? 4 곱하기 2 그래서 뭐한다? 8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수학에서는 연속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동시에 해야지만이 하나의 어떤 사건이 완성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뭘 해줘야 돼? 곱의 법칙을 써줘야 된다. 자, 이런 거지. 내가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를 뭐 2번 던졌다. 그 말은 한 번 던지고 또 주사위 한 번 던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6 더하기 6이 아니라 6 곱하기 6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하고 해야지만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왜? 2번 던지라고 했으니까.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장이 그리고로, 이 그리고란 말이 무슨 말이니? 그게 연속적인 거라는 소리야. 연속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그리고란 말 자체가 연속해서 일어난다 이 말하고 동일한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뭐뭐하고 뭐뭐하라라는 말은 아직 사건이 완성이 안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걸 뭐하냐? 연속해서 일어난다.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그럴 경우는 뭐하라고? 고백 법칙을 써라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우의 구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나오고 또 이런 경우에서 또 이런 경우가 파생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파생이 되고 이런 것을 일일이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수형도라고 해요. 수형도. 이게 나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때 이런 걸 일일이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그럴 때는 구해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파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도 이 문제가 나와요.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고난이도 문제를 못 내게 하니까 이렇게 아주 사람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내버려요. 계속.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번 이런 경우, 2번 이런 경우, 3번 이런 경우. 고로 이런 건 안 되므로 고로 이거 된다.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일이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수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바로 네 번째는 순열이라고 하는 순열. 순열하고 조합은 바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어. 그럼 그 10명의 학생은 다 뭘까? 서로 다른 10명이라는 소리예요. 10명이 다 뭐 한 거야? 다 달라. 아니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쌍둥이도 다 다르지. 그러니까 항상 뭐한다? 객체는 서로 다른 이런 말이 꼭 필요해. 그 말이 없으면 성립하지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이야기할 때 1, 2 이건 집합이 아니야. 집합의 원소는 다 뭐가 돼야 돼? 서로 다른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인 거, 원소가 두 개인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열과 조합도 이 객체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런 말이에요. 항상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같은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 자, 뭐 1, 2, 3, 4, 5, 5개가 있다 그죠? 자, 서로 다른 이제 5명 중에서 내가 반장, 부반장을 부반장 서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반장, 부반장, 서기를 3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반장이 될 수 있는 것은 5가지.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것은 4가지. 서기가 될 수 있는 건 3가지.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아야 사건이 완성이 되니까 고백을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냥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반장만 뽑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부반장도 뽑고 서기를 뽑아야 사건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는 다 고백 법칙이 필요한 거야. 합이 아니라고 고비 필요하다. 내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것과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았어. 대표 3명을 내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뽑든 2, 1, 3 이렇게 뽑든 3, 2, 1 이렇게 뽑든 어때? 똑같지. 이것은 뭐 한 거야? 3명을 선택한 다음에 너가 반장, 너가 부반장, 너가 서기라고 걔네들한테 명칭을 부여했거나 순서를 부여했거나 뭐한다? 줄 세우기를 했거나
걔네들 구별을 시켰다는 소리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뭐한다? 대표 2명을 뽑았다. 그럼 그 2명을 뽑기만 하면 되지. 그 뽑아서 너가 반장, 너가 부반장 이게 아니란 말이야. 걔네들한테 뭐한다? 순서를 부여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2명을 선택해서 야 너가 반장, 너가 부반장. 아니야, 너가 반장, 너가 부반장. 이건 다른 경우란 말이지. 그러면 순서를 부여한 것을 순열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얘를 permutation. 이 조합이라는 말은 순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돼. 선택만. 이런 것을 수학에서는 combination 이렇게 뭐 이제 영어로 COM 아무튼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 이제 뭐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뭐한다? R개를 선택만 했다. 이런 거고.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뭐한다? R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R개를 뭐 했다는 소리니? R개를 일렬로 나열했다 이런 소리야. 걔네들한테 명칭을 부여했다. 걔네들한테 순서를 부여했다 이런 말의 뜻이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자 여기 가보자. 뭐한다?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3명한테 뭐 했다는 소리니? 반장, 부반장, 서기 이렇게 뭐한다? 순서를 부여했단 말이야. 순서를. 그럴 때는 뭐가 돼? 5, permutation, 3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5에서 내림차순으로 3개를 곱하기 하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가 되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여기까지. 따라서 n permutation r은 뭐한다? n개에서 내림차순 r개를 곱하기 해야 돼. 그러니까 n-1 뚱뚱뚱뚱 n-r 플러스 1 여기까지 곱하면 되지. 그럼 이게 r개가 되는 거란 말이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한편 수학에서는 5, 4, 3, 2, 1을 다 곱하기 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수학은 이렇게 안 써요. 얘를 5 팩토리얼 이렇게 써요. 뭐라고 쓴다고? 5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이 말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말해요. 그러면 3 팩토리얼은 뭐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얘를 이 밑에로 내림차순을 계속 뭐한다? n-r, n-r 빼기 1, 2, 1. 이것이 바로 뭐니? n-r 팩토리얼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n-r 팩토리얼이니까 원래 이게 답인데 내림차순으로 이걸 곱하기 하면 분모도 똑같이 곱하기 해야 똑같아질 거라고. 원식하고. 한편 뭐한다? 1에서부터 n까지 곱하기 했으니까 분자는 뭐가 되겠니? n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래서 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기를 해주면 바로 이게 n permutation r이 된다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5 permutation 3은 뭐라고? 5 팩토리얼을 5 빼기 3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고. 2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된다 이런 소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10 permutation 2가 어떤 뜻이라고? 10 팩토리얼을 10 빼기 8 팩토리얼로 나누기를 하면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뭐가 돼? 10 곱하기 9가 된다 이런 뜻이다.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한편 우리가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팩토리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제일 앞에 온 사람은 몇 가지? 1번부터 5번까지 제일 아무나 제일 앞에 올 수 있잖아. 5, 두 번째는 4, 3, 2, 1 이런 뜻이야.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5 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n permutation n을 뭐라고 한다? 수학에서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말을 이해하십시오. 팩토리얼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 n combination r이라는 말은 뭔만 하면 된다 그랬지? n combination r은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내가? 선택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 선택한 놈을 그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n permutation r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n permutation r을 r명을 뭐 하는 거야? 줄을 세우지 않는 것이 컨비네이션이다. 그러니까 r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얘가 바로 N 컨비네이션 R이 되는 거야. 위에는 뭐야? 그 R명을 일로 쭉 나열을 시킨 거고 밑에 컨비네이션은 뭐 한다고? 나열을 시키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열을 시켰다는 것만큼 나누긴 하라 이 말의 뜻이라고. 그러면 N 퍼뮤테이션 R은 어떤 뜻이라고? N 팩토리얼을 뭐가 돼? N-R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쓰고 이걸 계산해주면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얼을 뭐한다? N-R 뭐가 돼? 이거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뭐한다? 자, 5 컨비네이션 2 5 곱하기 얼마? 4를 뭘로? 2 팩토리얼로 나누라 이런 소리라. R 팩토리얼로 나누라 이런 소리라. 자, 5 컨비네이션 3은 무슨 뜻이라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뭘로? 3 팩토리얼로 나누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3, 2, 1로 나누시오 이런 소리야. 따라서 약분되고 2. 그래서 여기 10이 돼요. 여기도 뭐가 돼? 2. 여기도 10이 돼요. 뭐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하고 똑같습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N 컨비네이션 R은 뭐가 된다 그랬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뭐라고? M 팩토리얼 M-R 팩토리얼 여기에서 여기를 빼고 이거 R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럼 또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봐볼게. 오른쪽 어떤 뜻이라고? M 팩토리얼 이거 빼기 이거 그러니까 R 팩토리얼 이거 뭐가 돼? M-R 팩토리얼 똑같잖아. 그러니까 10 컨비네이션 8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10 컨비네이션 2로 구하면 된다 이런 소리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불편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0 팩토리얼 너가 생각해서 여기 0처럼 보이지. 근데 이렇게 1이라고. 1 팩토리얼도 1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의가 그런 거니까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N 컨비네이션 제로는 1, N 컨비네이션 N도 1.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디요? 여기 봐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거요. M 퍼뮤테이션 제로는 얼마? 1. 0 팩토리얼도 1. 뭐 M 퍼뮤테이션 N도 이건 M 팩토리얼이고.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를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은 0 팩토리얼을 막 0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뭐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M 퍼뮤테이션 제로도 뭐 1이고 N 컨비네이션 제로도 1이다. 이런 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에서 이거 말고 좀 해줘야 될 게 좀 있는데 뭐 설명해야죠. 자, 이것이 뭐냐면 1, 2, 1 이게 이런 거예요. A 더하기 B의 1승 정리하면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의 제곱 정리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A만 2번 선택할 때 A, B를 선택할 때 B만 2번 선택할 때 근데 A,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B, A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돼. 이게 길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계수 3차의 계수는 1, 2개 더하면 3, 2개 더하면 3, 1 4차의 계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 1, 4, 6, 4,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더하기 B의 4승은요 4승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A의 4승 그 다음에 A를 3번 하고 뭐한다? B를 한 번 선택할 수 있고 A 2번, B 2번 무조건 4번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A 1번, B 3번, B 4번 근데 그 아래 계수는 1, 4, 6, 4, 1을 쓰면 돼요. 1 여기 4 여기 6 여기 4 여기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 것들에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항이 두 개인 것을 정리했다. 이항 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항이란 말은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항이 두 개다 이런 소리. 이항, 바이노미럴 이런 말의 뜻인데요. 어차피 그거의 개수들인데 원래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 파트가 왜 어렵냐면요. 확률 통계하고 바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웃긴 것은 이 확률 통계하고 엮어서 고3 확률 통계의 문제를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 이거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얘들은 반박을 못 하거든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경계를 묘하게 쳐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시작되는 걸 지금 이걸 가르친 줄 알아? 이게 바로 1 컨비네이션 제로, 이게 1 컨비네이션 1이고 얘 1이란 말은 2 컨비네이션 제로, 2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2 여기는 3 컨비네이션 제로, 여기는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2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하면 4가 된다.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R은 바로 점검 봐봐. 3 컨비네이션 1은 2 컨비네이션 제로 뭐가 돼? n-1 컨비네이션 R 빼기 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 이거 더하기도 나온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이런 말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뜻이란 말이야 이 뜻. 이걸 내가 지금 나한테 설명하려고 지금 말을 장황하게 끌고 온 거야 사실은. 서로당 봐봐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야. 자 서로당 원소 몇 개가 있지? 3개가 있지? 그럼 뭐가 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빵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부분집합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선택할 수 있어? 2개를 선택할 수 있고 3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겠지? 이런 걸 다 계산하면 2의 3승계 이거 실제로 다 계산하면 2의 3승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2의 3승계이므로 부분집합을 2의 K승계로 구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개성이야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요. 뭐 안 들어봤겠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 그게 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이런 말들은 쏙 빼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의 K승계로 부문집합 개수를 구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왜? 너희도 교과 과정에 뒤쪽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다 하면 이해가 되니까 이거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암기해야지 몇 당의 헤이딩으로 공식을 암기하면 이게 암기가 되겠냐고. 이거 n 컨비네이션 하나는 하나 적은 거 얘 1보다 작은 숫자 1하고 똑같은 숫자 앞에 있는 개수는 뭐가 돼? 하나 더 작은 숫자 이렇게 하면 암기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에 따와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뭔 말인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학교 시험에서 여기까지 출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 아까 어떤 건 해야 돼요?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다. 이거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6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분할과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분할과 분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를 짠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D. 자, 4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 개 조를 한번 짜볼게요. 그럼 어떻게 조를 짤 수 있어요? A, B, C, D. 그 다음에 뭐가 돼? A, C, 뭐가 돼? B, D. 그 다음에 뭐가 돼? A, D, B, C. 그 다음에 뭐가 돼? B, C, 뭐가 돼? A, D. 그 다음에 뭐가 돼? B, D, 뭐가 돼? A, C. 그 다음에 뭐가 돼? C, D, A, B. 그래서 여기는 가조, 여기는 나조. 예를 들어 이렇게 조의 명칭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짜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분할이라는 말의 뜻은 그 두 명으로 나눈 다음에 얘를 가조, 얘를 나조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지 않는 상태를 수학에서는 분할이라고 해요. 명칭을 부여를 해버리면 분배예요. 아, 조를 짠 다음에 두 명 조를 짠 다음에 너는 뭐 A조, 너는 B조. 아니야, 너희가 A조, 너희가 B조. 이러면 뭐가 되냐면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배는 나눈 다음에 뭐 했다는 소리야? 거기에다가 명칭을 부여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때?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분할은 봐보세요. 분할은 여기 봐보세요. 이것과 그 다음에 분할은 이것과 뭐지?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즉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4명 중에서 임의로 내가 2명을 선택했단 말이야. A, B 선택하든 A, B 선택을 하든 B, A를 선택하든 똑같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명 중에 2명을 선택했어.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했어. 그런데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뭐 한다? 2 팩토리얼분의 1로 나누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되더라고? 분할이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말이 나와 있어.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걸 P, Q, R로 나눴을 때 이 P, Q의 값이 모두 다른 수이면 뭐 한다? 나누는 것이 이렇게 모두 다른 거이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1개 봐봐. 한 명 3개 조로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뭐 한다고? 얘는 나눠주는 게 없어. 이게 명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P, Q, R 중에 뭐 한다? 2개가 같으면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P가를 다 똑같아 버리면 3개가 같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의 뜻이야. 왜? 이렇게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냐 없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보자. 자, 9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자. 9명의 사람이 있다 치자. 9명의 사람을 3개 조로 나눴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9 컨비네이션 뭐가 돼? 3. 남은 건 이제 6 컨비네이션 3. 뭐가 돼?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한다면 3팩토리얼분의 1로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뭐 2명, 4명, 2명, 3명, 4명으로 뭐 하나? 조를 짜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조가 명수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9 컨비네이션 2. 남는 것은 7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4 이게 바로 이렇게 조를 짜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 4, 4, 1로 조를 짜시오. 그러면 이게 같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9 컨비네이션 4 이제 남은 건 5개지. 5 컨비네이션 4 그 다음에 1 컨비네이션 1 그런 다음에 4명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2 팩토리얼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된다.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뭐라고? 분할이라고. 그런 다음에 얘를 뭐죠? 뭐 A조, 얘를 B조, C조 이렇게 조를 명칭을 부여해버리면 곱하기 3팩 이걸 해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3개를 일렬로 나가는 경우가 바로 3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여기다 명칭을 부여했다면은 뭐 한다고? 여기다 곱하기 3팩을 해야 된다는 소리. 명칭을 부여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저는 뭘 지금 이야기를 다 끝낸 거냐? 바로 순열과 조합에 나온 내용을 다 설명을 했는데, 물론 내가 지금 뭘 안 했냐? 뭐지?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돈을 지불하는 방법, 지불 금액의 수, 지불 경우의 수, 일일이 세부적으로 따지면요. 그 경우의 수가 20가지가 넘고, 한 100가지가 넘겠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해주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야? 큰 줄거리가 이렇게 간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뭐 한다는 소리니? 뒤에 뭘 가지고? 유형을 하나하나 거기서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 유형을 뭐 하라는 소리니?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내용 거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한편 이 학교에 과연 몇 개나 나왔을까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벌써 여기만 3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넷, 다섯,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미친 거 아니야? 아홉, 열, 이건 다른 거. 10개를, 10개. 23개 중에 10개를 출제를 했습니다. 너가 생각을 했을 때는, 봐봐. 이 10개, 11하네. 이것도 기잖아. 이것도. 그럼 이런 것들이 너가 생각했을 때 없을 것처럼 보이냐? 학교 시험 문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유일한 거는 다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봐. 함수의 개수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함수의 개수 좀 구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런 뭐 어떤 도형들, 이런 도형들은 또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이제 도형들이 또 나와 있어요. 이런 도형들이 이제 나와 있죠. 도형들이 쭉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출제를 골고루 했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뭐 이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고 너무 계속해서 이 유형을 거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험이 개판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시험.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것만 똑바로 한 2번, 3번, 막 4번 막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그럼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돼요. 아예 어려운 건 빼놓고 안 풀면 되는 거고, 웬만한 건 다 걸려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냐? 이 시간에 30분 동안에 너가 이걸 해야 돼, 지금. 이거. 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여기까지 찍을 겁니다.